자, 첫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 오랜만이죠. 한번 가볼게요.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8살이 되는 구급 행정직 준비하는 남자 공시생입니다. 내년 시험에 합격 못하면 어떡하죠?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할까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어제 했던 거죠. 어제 불과 한 10시간 전에, 한 11시간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분이 지방거점국립대 나오셨는데 법대를 나왔어요. 이제 직업국이라면 이제 부산대, 경북대, 뭐 충남 이런 곳이죠. 예. 법대 졸업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분이에요. 준비하신 지 이제 올해 지나면 이제 3년차가 되는 거죠. 적은 기간 아니죠. 근데 이분이 뭐 공무원 시험 칠까 말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어떡하지? 하긴 하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많은 분의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치는 수험생 고치는 거 누구보다 잘합니다. 사실 불안합니다. 이게 공부를 잘해도 불안합니다. 이게 합격을 못하면 그냥 모든 수험생이 다 불안해요. 예. 모의고사 1등 나온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냐, 일단 내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종 합격 나오기 전까지는 다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함을 참아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험생 신분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근데 너무 불안하면 안 돼. 이게 이 영상을 좀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혹시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공부하다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수험생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불안함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돼. 이 사연자분은 그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불안하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예. 이 불안함이 심해지면 책을 봐도 잡생각이 나요. 보통 공무원 시험은 온전히 수험생활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붙을까 말까 한 시험이에요. 예. 올인해도 못 붙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에 뭔가 잡생각이나 방해되는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꾸 주변 지인들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야. 이게 사람이 막 불안함이 그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 인스타 같은 거 보면서 내 동기들 뭐 하는지, 아니 내 친구들 뭐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야. 근데 보다 보니까 주눅 드는 거죠. 왜냐, 나는 지금 말이 좋아 수험생이 사실상 백수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험에 지금 배팅하고 있는데 나랑 동갑의 친구들은 취업해서 일하고 있고 잘 사는 막 사진도 올라오니까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현타가 오는 거야. 이거 제일 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걸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뭐냐 하면 자꾸 남의 사람 보려고 하지 마요. 그거 제일 한심한 거야. 그게 왜냐하면 인스타 속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누구보다 행복한 것처럼 사진 올려도 현실은 그 사람도 불안해요. 그 인스타 속의 불안한 모습 안 보이잖아. 특히 수험생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자꾸 잘 사는 거 보면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거 잘하는 게 맞나? 이거 계속하는 게 맞는가?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책을 봐도 잡생각이 나요. 그럼 수험생활에 집중을 못해요. 집중 못하게 되면 당연히 성적과 직결이 되죠.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한테 얘기하지만 인스타 하지 마세요. 인스타는 독입니다. 무조건 독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분도 인스타는 솔직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특히 여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망가지거든요. 인스타 때문에 괜히 대도나 비교나 하면서 자신을 깎아먹어요.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사진도 보면서. 아무튼 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이 좀 붙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냐, 이 공무원 시험 바닥으로 또 몰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몰릴 겁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자리 사정이 안 좋아요. 일자리 사정이.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일자리 구하기 힘들구나, 재취업 잘 안 되구나, 그리고 회사에서 살아남기 쉽지가 않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대기업, 중견, 중소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대기업 다녀도 회사 나오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나와서 딱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했다 말아먹죠. 대기업도 다니다 알아주는 거지.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면 무엇보다 이 직업의 어떤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좀 확실한 장점으로 대두가 돼요. 그런 고용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예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고 공기업. 누가 뭐래도 공무원은 뭐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 한, 그리고 공무원 개인이 사고치지 않는 한 정년퇴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월급이 따박따박 오릅니다. 물론 크게 오르진 않지만. 그래서 장래성을 본다면 나쁘지 않은 직업이에요. 잠깐 본다면, 지금 당장 이제 합격하고 나서 본다면 사실 좀 답이 없긴 한데, 그래도 참고 10년, 20년 버티다 보면 나름 괜찮은 직업이에요. 특히나 공무원의 메리트는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뭐 일자리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거. 물론 공무원도 전년이 있기 때문에 노년에 접어들게 되면 그분들도 고민이 많아지긴 한데, 그래도 사기업 따윈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사기업에서 이제 타이로 나가게 되는 분들 많이 생깁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많이 박살날 거예요. 제 생각인데 서비스업 파이가 많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백화점 잘 안 되는 데 엄청 많거든요. 백화점 폐점하는 거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수많은 점원들, 뭐 주차요원들, 그분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죠. 그게 다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뭐 매장 영업가 더 잘 안 됩니다. 휴대폰도 요즘에 뭐 중고로 많이 사잖아요. 온라인에 많이 사다 보니까 요즘에 통신사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오프라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서비스 일하는 분들의 파이가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물론 공무원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봐. 냉정하게.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더 안 나올 거예요. 그 양질의 일자리 얻기 위해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 경쟁률보다 대기업 경쟁률이 더 높아요. 뭐 대기업 생산직 경쟁률 보더라도 100대에 그냥 높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공급은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도전하는 사람 많아지죠. 그리고 중소기업도 이제 뭐 맘만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나이 먹어도 이렇다 할 직업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시점에 사실 공무원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누구는 공무원 안 좋게 보겠지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붕어 형님 댓글에 자주 올리는 건데요. 왜 굳이 행정직입니까? 남자는 경찰, 소방, 교정 포기 안 하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커트라인 피기 시점대예요. 여자는 간호 관련 취업하면 대부분 취직은 되고요. 이분 참 생각이 없네요. 생각이 많이 없으시네. 일단 이분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직이 가장 어렵긴 해요. 9급 중에서 상급이긴 합니다. 예. 사실 행정직이 좀 빡시긴 해요. 나도 걱정되긴 해 이분이. 행정직은 사실 수험생들도 좀 레벨이 높아요. 고인물도 많이 있고 특히나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남자원에 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행정직 준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행정직보다 나은 경찰, 소방, 교정. 예. 근데 뒷문장이 문제예요. 포기 안 하면 대부분 합격한다. 그건 아니에요. 포기 안 해도 합격 못하는 사람 못합니다. 예. 여러분 뭐 교정은 모르겠지만 경찰, 소방 이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좀 상태 안 좋은 분들 아침에 보이네요. 예, 많이 보이네. 왜 그러냐면 이쪽도 여러분 예전처럼 어중이 떠중이 안 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예. 그리고 문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찰은 아주 높습니다. 예. 경찰 시험 같은 게 법 과목인데 어지간한 7급 형법보다 더 높아요. 문제가 정말 정확하게 되거든요. 소위 말 더럽게 냅니다. 더럽게.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붙기 힘들어요. 문제를 잘 구하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수형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박스형 문제 아십니까? 박스가 뭐냐?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거 개수 맞추는 거. 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박스 안에 5개 지문이 있어. 한 개만 틀려도 다 나가리 됩니다. 사지선다는 그래도 확실한 정답을 찾으면 나머지 3개 몰라도 돼요. 예, 다 몰라도 돼. 근데 개수형은요, 한 개 몰라서 한 개 틀려버리면 다 날라갑니다.
다른 직렬과 다르게 경찰은 유독 개수형, 박스형 문제가 많습니다.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격하는 것 자체는 행정직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문제 수준은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커트라인 픽 60점대다. 왜 60점대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60점이니까 공부 조금만 붙겠네. 이거 정말 띨빵한 겁니다. 의왕님 벙어리 한번 보세요. 상태 안 좋은 분. 모닝 벙어리. 아니, 생각해 보세요. 커트라인 낮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네. 이건 진짜 하수입니다. 저런 분들이 장우상돼요. 100%. 저런 사람들이. 60점이면 그냥 12개 맞추고 깬또 찍으면 넘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커트라인이 낮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커트라인이 낮을까? 커트라인이 낮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경찰 시험도 20점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60점대 커트라인이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경찰 시험 1년에 2번 치잖아. 그럼 2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경찰 시험도 역대급을 어려웠을 때 60점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60점대 나왔다는 건 문제를 정말 더럽게 냈다는 거야. 더럽게.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도 도저히 풀 수 없게끔 낸 거예요. 예전에 경찰 시험이 60점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강사분들도 이제 기출문제 풀지 않으면서 욕을 했어요. 비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 문제를 너무 더럽게 내가지고 출제 경향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트라인 60점대 나왔다는 거는 기존의 출제 방식이 있죠. 그런 방식을 출제자가 지 마음대로 꼬아서 낸 거예요. 조악하게 낸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막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도 막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예. 소위 말하는 찍기 시험 돼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난이도적으로 실패한 거죠. 예. 그러니까 60점이니까 공부하면 조금만 붙겠네가 아니라 왜 저 시험 60점대 나왔는지 생각을 해봤죠. 요즘 왜 이렇게 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합격하기 더 어려워지니까 마음 단디 먹으시고, 공무원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수험에 몰두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